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하이킥 합타임 120만 요정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제 진짜 곧 120만 요정 예, 됩니다. 그러니까요. 곧이에요. 지금 119만이거든요. 네, 1만 명 남았습니다. 예. 야. 너무 뿌듯하시죠? 예. 아니, 너무 감사하고 네.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더 가열차게 여러분 150만까지 가야죠. 120만도 부족합니다. 아이, 그럼요. 가자. 네. 예. 자, 오늘은 예. 일본 시리즈입니다. 본의 일본 아니게. 시리즈? 네네. 예.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수산물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예. 첫 번째 이제 릴레이 수산시장 축제를 열었습니다. 맞아요. 9월 9일부터 10일 가장 먼저 강서 수산시장이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거기 다녀온 이제 기자분이 여러 취재를 해보니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주 그날 31도가 넘는 태양볕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야외에서 많은 시민들이 줄을 서야 했고, 그리고 이제 체계가 없다 보니까 여기 줄 맞아요? 이거 퀴즈 맞아요?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쇄도를 했는데 직원분들, 거기 이제 나오신 분들은 이제 뭐 줄 관리도 안 돼 있지만 뭔가 이렇게 사진을 찍고 남기는 거에 더 열정적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강서 수산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없고 안전합니다. 안전하다. 부채를 가져가세요라고 했는데 이 부채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 대부분 수산시장 내 외부 여기저기에는 안전하다라는 문구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민들에게 경품 응모권으로 나눠준 전단지에도 마찬가지로 안전하다. 오염수 방류 안전하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상인이 인터뷰를 했는데 봄에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가 방송에 나오면서부터 손님이 솔직히 아예 없었다. 정부가 예산 8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 이런 행사라고 한다면 진짜 예산이 낭비인 것 같다. 그러니까요. 예산 자체가 네.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만 네. 근데 그 돈을 이런 방식으로 쓴다면 네. 그런 돈 쓰는 것도 아깝다. 사실은 돈 100원도 아까울 때가 있고 맞아요. 뭐 10만 원, 100만 원도 기분 좋게 쓸 수 있을 때가 있고 효과가 있으면 그런데. 네. 근데 이거를 딱 보면서 말하자면 이렇게 쭉 리포트를 머니에스라고 하는 네. 사실 경제 전문지의 젊은 기자가 20대, 네, 그런 것 30대 초반 같아요. 기자가 현장을 보고 와서 쭉 썼는데 말하자면 행사는 너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고 네. 여러모로 안전하다라는 말만 반복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요. 전형적인 보고서용 행사입니다. 아, 이렇게 했습니다. 예, 보고서 한 장. 근데 거기에 800억 원이나 투입합니까? 아니 뭐 800억 원을 전부 다 거기다가 투입하진 않겠지만 네. 그러니까 기한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이런 릴레이 수산물 축제, 수산물 판촉 행사를 해라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날짜에 맞춰서 공무원들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 이런 게 바로 보고서용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행사가 어떻게 성과 있게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상인들에게. 찾아오고 싶게 그래서 찾아와서 시민들이 아 그렇지 맛있네 역시 믿을만 하네 이렇게 안전성이 보장이 됩니다 이런 걸 네. 차분히 설명을 하고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네. 그래서 먹어보니 더 괜찮고 이래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안전성과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행사를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쵸. 사실. 맞아요. 근데 며칠까지 이 행사를 전국에서 다 시행을 해. 맞아요. 라고 하면 했습니다. 라고 완벽한 보고서가 나오게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보고서형 한 줄짜리 행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2차로는 15일부터 인천에서 열리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너무 답답한 게 내가 공무원이라면 답이 보이거든요. 우리 어민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중국처럼 수산물 전면 수입을 금지하고 일본 수산물. 네, 일본 예. 수산물을 금지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국 거 아니 일본 거 안 들어올 거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수산물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네. 이거를 구매를 할 텐데 지금은 가공식품이 허용되어 있어요 방류 이후에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이 조치는 예.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분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분노와 연민이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네.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우리 어민들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연민의 감정을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 분노와 연민을 하나로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가서 목포 가서 회 먹었다고 하는데 너 분노하는 사람이 왜 가서 회 먹어? 네. 왜 연민을 느끼고 그래? 닌 분노만 해. 연민을 느끼는 사람은 연민만 느껴. 분노하지 말고. 그래야 니들이 착한 국민이지. 사람에게는 분노의 감정도 있고 연민의 감정도 있어요. 특히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네. 어민들, 수산물에 대해서는 분노와 연민의 감정이 교차한단 말이에요. 같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이런 보고서형 행사로 국가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대체하려고 한다면 실패합니다. 네, 국민들은 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사실 우리 어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두 번째 또 문제를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핵 폐기장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네. 고준위 아주 방사능 농도가 굉장히 높은 일본 전역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한 다음에 재처리 핵연료 찌꺼기를 땅에다 묻는 사업인데 이거를 홋카이도 두 곳과 대마도에 유치에 나섰어요. 그런데 이제 최종 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낙후된 지역이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대마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라고 하지만은 이 대마도가 부산에서 불과 49.5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 부산에서요. 날 좋은 날 보면 대마도 보입니다. 보이죠, 맞아요, 보여요. 네, 저도 본 적이 있어요. 네. 우연치 않게 저게 뭐야? 저게 5, 6도야 그랬더니 아이고 이 사람아 대마도야 대마도. 그러니까요. 그러더라고요. 보여요. 네. 보입니다. 대마도가 그 부산 정도로 앞바다에서 가깝기 날 때문에 좋은 날. 우리나라에서도 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고 네. 여기에 우리나라 워낙 가까웠기 때문에 배 타고 대마도 하루 관광 내지는 1박 2일 관광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코로나 등등등으로 해서 대마도가 한국 관광객들이 사실은 대마도에 엄청나게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노 재팬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이런 영향으로 대마도에 한국 관광객들이 지금 안 갑니다. 네. 근데 만약 이 재처리 시설이 대마도에 들어와 봐요. 더 안 가죠. 더 안 가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지진이 워낙 많이 일어나잖아요, 일본이. 뭐 대마도가 상대적으로 네. 지진 발생 지역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네. 아마도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본데 저는 한국에서도 이 얘기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부산시에서는 더욱더 할 수 있다고 봐요. 적극적으로 해야죠, 부산 눈에 시민들은. 보이는데? 네.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대마도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일본이라고 다 같은 일본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관광으로 먹고 살고 여기가 굉장히 척박하거든요. 그러다가 관광 수입도 떨어지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어. 대마도에서 인구의 한 30%가 바깥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네. 이촌향도 하듯이. 그러면 여기서는 그 소위 위험 시설을 유치해서라도 그 콩고물을 조금 나눠 먹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지방 정치인들이 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네. 재처리 시설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곳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핵 폐기물 그 고준위 핵 폐기물 네. 소위 핵 쓰레기를 유치하겠다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방 정치인들이 근데 그거를 전부 다 반대를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소위 고준위 그 핵 폐기물 네. 이렇게 보관하는 곳이 아직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없으면 뭐해? 49.5km, 50km도 안 되는 대마도에 생기는데. 생길 수도 있죠. 즉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쓰레기를 안고서라도 위험 물질을 안고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대마도 주민들의 이런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다시 한국으로 놓고 다시 돌아와 보면 네. 수도권 중심으로 돼 있으면서 지역 균형 발전이 안 되니까 전북 주민들 입장에서는 새만금에 뭐라도 해야 우리 전북이 먹고 살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매정하게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새만금 예산 쫙 다 거의 다 없애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우리 소위 환경과 생태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생명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으로 놓고 보자면 이거 지역 균형 발전 안 되면 우리 지방 어느 곳에서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장 이거 지금 어딘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되는군요. 어느 지역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이거라도 끌어안고 살겠습니다라는 지역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솔직히 걱정도 들어요. 아, 그렇군요. 예. 자, 대마도에 여기 한 소리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윤석열 정부가 유엔에 이런 의견서를 냈습니다. 일본은 강제 동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언제?
아니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과거사 문제를 정부가 대부분 해결했거나 해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 납북 귀환 어부 조작 간첩 사건은 북한이 납치 주체이므로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다.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이게 지난 6월에 파비안 살비올리라는 유엔의 특별 보고관이 이제 과거사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국에 공식 방문했는데 이런 위안부 문제 등 이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 사실이 아니잖아요. 언제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까? 여기서는 정부 측 입장을 듣고 가서 유엔 살비올리 특보가 네. 정부 측 입장을 듣고 그거를 보고를 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뭐 다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정부 네.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했다를 이제 고노다마 93년 일본의 고노다마를 언급하면서 정부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노다마 이후에 네. 고노다마 이후에 교과서도 일본 교과서도 왜곡하고 있죠. 그다음에 일본의 소위 방위성에서 만든 군인들 이것도 왜곡하고 있죠. 그다음에 개인 청구권 다 부정하고 있죠. 네. 뭘 사과를 했다는 겁니까? 아, 정말 대통령이 앞장서서 뭔가 일본에 대한 이렇게 마음이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속상합니다. 네. 자, 잠시 후 3부에서는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과 함께 북러 정상회담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합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